각형 기반의 LFP 배터리를 27년도 이후에 양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LFP, 셀투팩까지 조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중국 못지않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2차전지 석유화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호 애널리스트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2차전지 산업도 성장성이라고 말하는 산업이지만 제조업의 특성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미 주가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동향에서 눈치를 채셨다시피 실질적인 가동률, 총 설비 평균 가동률은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동률 하락이 의미를 주는 것은 전방 수요의 하락, 그에 따른 주문량 감소, 그리고 관련된 생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4년도를 상징했었던 단어는 그야말로 캐즘 그 하나입니다. 전방 수요의 정체 구간이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다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레코드 하이입니다.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23년도 대비 24년도의 배터리 연간 출하량은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는 증가를 했었다라는 점이죠. 국내 기업들이 처한 현상들은 사실 이 가격이라고 말하는 변수, 결국에는 수요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이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 재고입니다. 재고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치킨 게임을 유발하는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고요. 여전히 수요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시장에서 혹은 참여자들은 이 캐즘이 올해면 끝나겠지, 내년이면 끝나겠지, 이러한 섣부른 반등론을 갖고 있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도래할 제2차 혹은 향후 업사이클에 대해서는 과거의 흐름과는 저는 필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터리 가격이라고 한다면 광물 가격에 대한 포뮬러로 정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LFP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3원기 기준의 리튬 모두 다 가격은 과거 급등기 이후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사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 보조금과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즉 KPX로 이뤄지게 되는 양적 성장 국면이었다는 거죠. 올해와 내년도에는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기술력 그리고 저가 배터리를 위한 이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야지만이 결국에는 산업의 재편기에서 저는 생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편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리는 테슬라와 그 기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과 스마트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미 재편이 됐고요. 그것을 추격하고 있는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세그멘트 전략도 잘못됐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도에 처하는 현상, 이미 가동률 하락은 보여졌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년 계획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가격 경쟁 그리고 이 공급자 간의 티어링, 즉 탑티어와 서드티어 간의 경쟁, 점유율 심화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급망에서도 승자 독식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와 내년도 더 중요한 거는 재무 안정성입니다. 공교롭게 투자가 집중되는 시점부터 국내 배터리 3개사 그리고 소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를 제거하고 그 이후부터 상황을 본다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재무 건전성을 놓고 보면은 마진율도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도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소재 기업들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저가형 배터리 양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 관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들이 저는 필연적인 과제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이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제2차 사이클 혹은 추후에 다가올 반등기 과정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돌파구 마련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요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경쟁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거는 저는 첫 번째 4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선언이 됐을 그 이후 상황을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필연적으로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수요가 불확실하고 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유럽이었고요. 그쪽 지역에서 수요가 언젠가는 또 좋아질 수 있다는 반등의 기미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달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국방부는 CATL, 즉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저는 이것 또한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저가 배터리에 대한 개발 혹은 양산 성공이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에코프로 그룹의 원가 경쟁력 위해서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거점을 마련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전구체, 양극재, 즉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기준으로 이런 풀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죠. 파우치, 배터리 폼팩터 기준으로 셀투팩 양산 성공, 기술력 성공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셀투팩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 몇 차례 공개가 된 것처럼 GM과의 합작을 통해서 각형 기반의 LFP 배터리를 27년도 이후에 양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형 LFP, 셀투팩까지 조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중국 못지않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솔의 이러한 방향성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공정상의 변화죠. 건식공정. 결국 이 건식공정까지 이뤄지게 됐을 경우에 LG 엔솔은 기술적인 부분, 즉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공정상에서의 원가를 낮추는 부분까지 확보가 된다면 결국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전고체죠. 실질적으로 업황 측면에서는 25년 하반기가 전고체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내용들이고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리튬이온 반고체 대비해서도 전고체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로서는 생산 원가는 높습니다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생산 원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계열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고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요인 자체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전기차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로봇, 단기적으로 로봇가 될 것이고요. 그 추후에는 UAM, 무인 항공기 등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저는 전고체 전지가 응용될 수 있는 저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2027년도 양산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곡점 혹은 산업 업황에 대한 변곡점을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들 것이다.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전고체는 꼭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산화라든지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재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도전 과제, 그리고 돌파구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으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